대체 누구를 위한 3-4-3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한테 0-4로 대패했습니다. 아쉬웠던 점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요 얘기를 해야 돼요. 월드컵이 진짜 걱정됩니다. 경기력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아마 월드컵 때도 이 경기력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4강 갔을 때 생각해볼까요? 그때 당시 3월부터 치렀던 A매치 7경기에서 우리가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프랑스한테 졌어. 하지만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 그 전 경기 잉글랜드전 때도 경기력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4강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심각해요. 히딩크도 한때 오대영 감독이라는 오명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월드컵 한 1년 전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프랑스, 체코 완전 강팀들. 그리고 제가 정말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까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가 월드컵 직전 3개월 내에 치렀던 A매치에서 3점 차 이상 대패를 당했던 게 요번 말고 한 번 또 있습니다. 2014년 월드컵 직전에 가나한테 0-4로 진 거. 근데 소름인 게 그때도 홍명보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월드컵 본선 가서 어떻게 됐죠?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의 문제점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물론 공격에서 좋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골대도 3번 맞췄고. 하지만 월드컵에서 성적을 내려면 수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수비 플랜이 좀 안 좋아요. 3-4-3으로 전방 압박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진짜로? 이번에 우리의 수비 플랜이 기본적으로 어땠냐? 3-4-3으로 미드블록을 세우고 간헐적으로 전방 압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상대 미드필더가 3명이야. 우리는 2명인데. 그리고 상대 골키퍼도 쭉 나와가지고 빌드업에 관여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는데 탁 해서 풀어나와. 상대 수비가 자유로워. 브라질전 때가 생각났어요. 5-0으로 질 때. 또 애매하게 압박하다가 상대 미드를 하나 놓치는구나. 근데 조금 보다 보니까 다행이더라고요. 김진규 선수가 튀어나와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막아주고 우리 3톱이 좁히면서 중원의 숫자가 적은 걸 적당히 커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투미들이 상대가 반대로 쭉 전환을 할 때 요 미드필더를 버리고 요렇게 당겨서 여기에 공백을 없애줘요. 그래서 저는 좋다. 이제 우리가 대처가 되네. 발전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전방 압박이 슬슬 풀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우리 대표팀이 어느 정도 강도로 전방 압박을 할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그거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자, 그 약속이 디테일하지 않다는 게 어디서 보여요? 자, 우리가 원래 전방 압박을 할 때 배준호 선수가 상대 왼쪽 센터백을 그리고 오른쪽 윙백인 김문환 선수가 상대 왼쪽 풀백을 막아요. 근데 한 번은 배준호 선수가 압박하러 나가는데 김문환 선수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얘가 자꾸 뒤로 뛰려고 하니까 견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요렇게 가죠. 그냥 전진하죠. 배준호 선수가 뒤늦게 따라가지만 이미 압박이 풀렸다고. 배준호 선수는 전방 압박을 생각한 거고 김문환 선수는 미드 블록을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불협화음을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전방 압박 칠래? 요거에 대한 약속이 디테일하지 않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브라질전 때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잘못 저는 없다고 봅니다. 3-4-3으로 애매하게 전방 압박 계속시키는 감독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 3-4-3으로 전방 압박을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공이 이렇게 전개되려고 할 때 이 윙백이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밀한 타이밍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항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배준호와의 상황처럼 상대 공격수가 뛸라 그러면 김문환이 뒤늦게 나가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전개를 원터치로 겁나 빨리 해. 그러면 또 늦게 튀어나가는 거야. 늦으면 어때요? 여기 시간과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풀어 나오는 거야. 요렇게도 가고. 그리고 아까 볼이 요렇게 전개될 때 우리의 투미들이 얘를 버리고 요렇게 가서 공백을 메꾼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투미들은 상대가 한 명 계속 비니까 얘 막아야 되나 쟤 막아야 되나 지금인가 아닌가 상황 판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압박이 늦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여기서 상대가 풀어 나오는 거야. 전방 압박을 제대로 할 거면 아스날, 맨시티처럼 4-2-4 요렇게 놓고 앞에서부터 강하게 눌러야 돼요.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이 전방에 덴벨레 놓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게 하는 것처럼 전방에 손흥민 놓고 그 옆에 이재성 놔서 앞에서부터 확실히 눌러줘야 된다고요. 아니 코트디부아르 선수들 개인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처럼 한 명씩 다 물어. 그렇게 해도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개인 능력으로 풀어 나온다고요. 애매하게 압박하면 다 털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팀이 수비할 때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공격을 해요. 근데 거기서 뺏겼어. 그럼 거기서부터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빨리 뺏어 올 건지 아니면 그냥 야 다 내려 해서 다시 블럭을 형성해서 수비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 다 따로 놉니다. 조기성 선수는 압박을 해요. 근데 옆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같이 안 달려드니까 뭐 패스 가면은 자기 혼자 다 쫓아다닐 수
수가 없어. 그냥 하다가 마는 거야.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나가긴 나가는데 확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애매하게 나가는 거야. 서령우 선수도 여기. 그러면 이 상대 선수가 자유롭겠죠? 여기서 뒷공간 패스 잘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 수비수들도 처지는 거야. 그러면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이 쫙 벌어지죠. 그럼 여기서 상대가 또 풀어 나오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역습 당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다 달려 들어가지고 바로 뺏어 오든지 아니면은 내려 다 같이 내려서 블록 형성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 같이 뺏어 오려고 하네? 혹은 다 같이 내리네? 요런 게 보이면 괜찮다는 거죠. 화가 안 나요. 왜냐면 축구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약속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안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대표팀은 시스템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선수들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자, 우리 대표팀이 3-4-3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소속팀이 어떤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3-4-3 쓰는 팀에 소속된 선수가 김주성, 이태석, 옌스, 홍현석 이 4명이 끝입니다. 그나마 홍현석 선수는 얼마 전에 3월부터 3-4-3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3-4-3을 안 써요. 포백인 팀이 더 많아. 근데 대표팀 오니까 어때요? 3-4-3 정해져 있고 선수들이 각자 팀에서 뛰던 포지션하고 그나마 비슷한 데에 끼워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모든 선수들이 소속팀에서의 포메이션, 자기 포지션, 역할하고 다르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력이 잘 나올 수가 있을까요? 포백이랑 3백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그리고 3-4-3하고 3-5-2도 차이가 커요. 그렇게 다르냐고요? 엄청 다릅니다. 뭐 당연히 동네 축구에선 별 차이가 안 나겠죠. 근데 최상위 레벨의 선수들끼리 붙으면 차이가 큽니다. 그 얘가 뭐냐? 첫 골을 실점할 때 제 생각에는 김태현 선수가 김민재 선수 쪽으로 조금 더 좁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뒤에 선수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중앙 쪽에 골대랑 가까운 쪽에 있는 선수를 먼저 막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김태현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백의 왼쪽 센터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백의 왼쪽 스토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앙 지역보다는 조금 왼쪽 지역을 더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안 좁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왼쪽 윙백이었던 서령우 선수도 전방 압박 갔다가 뒤늦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태현 선수 뒤에 이 선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서령우 선수 어때요? 소속팀에서는 오른쪽 풀백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윙백으로서 타이밍 맞춰서 전방 압박 나가고 여기 상황 지켜보면서 다시 내려오고 이 작업이 조금 어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가 요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조금 늦게 좁히게 되고 그냥 슈팅을 허용해서 첫 골을 실점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속팀에서의 역할과 다른 데서 오는 그 미묘한 망설임들, 그 찰나의 순간들, 그게 경기력을 조금씩 갉아먹는다고요. 홍명보 감독이 계속 3-4-3을 고집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3-4-3인 건지 무엇을 위한 3-4-3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2002년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 뛸 때 그때 3-4-3이 잘 먹혀서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3-4-3으로 전방 압박도 잘 됐고 공격 작업하다가 뺏겼을 때 수비 대처도 훌륭했어요. 근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될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다 다르게 뛰니까. 그리고 그때 선수들하고 지금 선수들하고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솔직히 그때도 각 선수들의 최적의 역할을 조합하다 보니까 3-4-3이 제일 좋네 요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결론이 뭐예요? 대표팀에서 시스템을 정해놓고 선수들을 끼워 맞추면 쉽지 않다. 선수들이 각 소속팀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역할을 조합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낫다. 프랑스 2018 월드컵 우승, 2022 준우승 엄청난 성적 거뒀죠. 선수들이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 보면 각 소속팀에서 하던 역할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최적의 역할이 뭐냐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왼쪽 윙포워드로 나왔는데 높게 위치해서 자꾸 뒷공간으로 띄워주고 또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수비 부담 덜 가지고 요런 건 좋았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조금 덜 해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여기까지 와서 수비를 열심히 해줍니다. 흥민이 형 덜 뛰라고. 근데 조규성 선수가 요렇게 쫓아다니다가 패스가 요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선수가 돌아서서 전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텅 빕니다. 그냥 전진이야. 제가 볼 때 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2022 월드컵 때 어땠어요? 그 옆에 이재성, 그 뒤에 김진수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들 놔서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대비책이 없는 상태로 오현규 혹은 조규성 원톱에 놓고 손흥민 윙포워드로 쓴다? 여기서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술도 아쉬웠지만 선수들의 수비 기본도 조금 아쉬웠어요. 두 번째 실점할 때 조유민 선수가 이렇게 볼이 오는데 압박을 갔죠. 그리고 상대 선수가 안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죠.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줬는데 바깥쪽으로 해서 돌아서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쪽으로 한 번에 돌아서서 슈팅 찬스를 내준다? 안 되죠. 우리가 3백을 왜 서요? 여기서 압박은 좀 덜 하더라도 여기서 절대 골을 안 먹겠다는 건
건데 안쪽으로 돌아서게 해서 골을 먹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점할 때 양현준 선수가 헤더 클리어링한 거, 그것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 실점했을 때 김태현 선수가 아마드한테 더 바짝 붙어줬어야 돼요, 미리. 근데 그게 안 됐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컷백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백승호 선수도 요 컷백 각을 조금 더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재, 김태현, 이한범 이렇게 3백에서 뒷공간으로 롱패스가 나간다는 거, 그런 건 좋았어요. 그래야 상대 라인이 뒤로 무르니까. 그리고 양현준 선수 너무 좋았죠. 이강인 선수랑 함께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 올리니까 상대가 측면으로 몰리죠. 그러면 또 중앙에서 찬스가 나죠. 이강인 선수가 골대에 맞췄던 그 중거리 슛 장면, 그게 측면에서 계속 좋은 크로스로 올리다 보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들이 훨씬 많았다. 이제는 시스템과 멤버를 얼추 확정을 하고 결과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비판하고 싶지 않고 칭찬하고 싶고 국뽕하고 싶고, 근데 정말 그럼에도 응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선수들 다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경기 치러주시면 좋겠습니다.